2021년부터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빠짐없이 아무 조건 없이 월 30만 원씩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일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민기본소득제를 설명드릴 건데요. 전 국민이 2021년부터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빠짐없이 아무 조건 없이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게 국민기본소득제고요. 랩 2050에서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같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나눠주려면요. 총 187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이없으시죠? 너무 큰 돈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공정한 과세를 통해서 83조 원 마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알기 쉬운 복지를 통해서 50조 원 마련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효율적 재정,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효율화해서 54조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공정한 과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연말정산 하시죠? 연말정산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영수증 챙기셔서 그것도 이것에 감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의료비도 처리해야 되고 교육비도 처리해야 되고 이거 교육비인데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고민해야 되고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 봐야 되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제도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고소득자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인당 감세액이 얼마나 되나 본 겁니다. 소득 1,000만 원 이하는 평균 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세요. 근데 소득 5억 원이 넘는 분들은 106만 원 받아가고 계십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좋은 제도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자 주머니를 털어서 고소득자에게 옮겨주는 제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려고 하면은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반발하셨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없애면 나는 손해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반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득공제액 자체가 없어지는 동시에 기본소득은 월 30만 원씩 똑같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컨대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를 더 받으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겠죠. 굉장히 많이 받던 그 액수가 기본소득 액수보다 많으니까. 소득공제 덜 받던 분들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기본소득 액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그런 기본소득 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사실 다른 종류의 소득세 비과세 감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없애면은 명목세율을 3%포인트를 낮추고도 지금 최저소득일 때 6%인 이 소득세를 3%로 낮추고도 기본소득세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자체에 과세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요. 월 30만 원씩 밑에 쫙 깔리는 겁니다. 근데 월 30만 원 있고 300만 원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330만 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죠. 세율도 거기 맞춰서 책정이 되고요. 대신에 월 30만 원 기본소득 받는데 추가 소득은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3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죠. 그럼 세율도 굉장히 낮고 세금이 아주 작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므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고 대신에 그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나눠줌으로써 확정하는, 그러면서도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걷고 저소득자에게 조금 더 돌려주는 그런 제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기본소득제입니다. 세 번째로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걷지 않는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 월세소득 같은 경우에 대표적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소득원이고 세금의 재원이 될 수 있음에도 잘 걷히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과세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만 할 때 받는 이 저항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내게 되는 분들 중에서도 더 돌려받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은 월 30만 원씩
4명,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월세 수입이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월세로부터 내는 세금이 120만 원 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익 볼 수도 있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 세금들하고 다 합쳐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월세 소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손해를 보지만 월세 수입이 별로 안 되는 분들이나 새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익을 보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짜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공정한 과세에 들어가는 국민기본소득제의 가장 중요한 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알기 쉬운 복지인데요. 지금 복지제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제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EITC 들어보셨어요? CTC, 두루누리, 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거는 그래도 많이들 아시겠죠. 근데 지자체별로 또 주는 게 있어요. 청년수당이다, 양육수당이다, 청소년수당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타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탈 수도 없는 제도고요. 찔끔찔끔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 공무원 인원수만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단순해야 어려운 분들도 도움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모두 합치면은 상당한 재원이 마련되는데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등의 제도를 합치면은 사실 31조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되고 지금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EITC, 근로장려금이라든지 CTC, 자녀장려금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정비하면은 18조 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조 원의 알기 쉬운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율적 재정 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깊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쓴 소득의 미래라는 책에 있는 이것과 관련된 챕터를 읽어보셔도 되고요. 랩 2050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국민기본소득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금 특별하게 정비하고 지방재정 지출 조정하고 융자 사업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렵죠. 기금 및 특별하게 정비란 건 뭐냐면 우리는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무슨 기금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출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체육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고 문화예술 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 관련된 기금을 만들고 계속 만듭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처음에 취지와는 달리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묶여있는 돈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억 원을 그냥 한 기금에 넣어놓고 운용하는 수익만으로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그것도 월급 주고 남은 돈만 사업에 쓴다든지 또는 옛날에 설치한 기금인데 사실 그 목적이 이제는 필요 없게 돼버린 것인데 여전히 남아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정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도블럭 깔고 갑자기 없던 행사 만들고 해서 써버리는 예산들 이런 것들 다 조정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융자 사업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꼭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1조 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1조 원 썼다고 그래요. 중소기업한테 갔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빌려준 겁니다. 대출했으니까 나중에 돌아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출해 나간 것들을 다 썼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이자를 부담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대출로 따지면은 지금 대출 이자가 한 4%, 한 5%로 높게 책정을 한다고 해도 한 20배 정도의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지원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출해주는 예산을 훨씬 줄여서 그냥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늘어날 재정 중에서 한 9조 원 정도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현안인데 지방정부 세계의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세금을 걷었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냈는데 지방정부에서 못 쓰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31조 원 정도나 있다고 해요. 못 풀고 있는 돈은 풀어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묶어놓고 통장 안에 넣어두면요. 그냥 은행에서 주는 1% 이자만 받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차차 풀자. 그래서 첫 번째 해인 2021년도에는 16조 원 정도를 풀어보자.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더니 187조 원이 딱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기본소득제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조건 없이 돈을 나눠준다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2021년에도 마음만 먹고 우리가 합의해서 결단만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1인당 30만 원이니까 4인 가족은 120만 원까지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는 전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